오늘은 2025년 8월달 검사 결과 뭐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검사일이 2025년 8월 8일자죠. 저번 주. 뭐 단백질, 알부민, 글로불린. 이제 이런 것들은 영양 실존인지 아닌지 가늠하게 하는 그런 수치들이죠. 특별히 뭐 문제 없이 무난합니다. 자, 이제 총 콜레스테롤 봅시다. 콜레스테롤이 1년 전에 160이었어요. 152, 156, 149, 164, 164, 161, 165, 56, 39, 130. 이렇게 이제 점차 이제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죠. 자,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 콜레스테롤이 변화가 되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리고자 한다면은, 자, 이제 사구체 요가를 보시죠. 사구체 요가율이 제일 안 좋아졌던 게 올해 4월 달이죠. 올해 4월 달에 11%까지 떨어져요. 11%까지. 그러니까 11%까지 떨어지니까 병원에서 그러죠. 이제 서서히 투석을 생각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다시 재각성한 달이 4월 달이라는 거죠. 4월 달. 재각성해서 다시 안전식단을 시작을 해서 13, 15, 15, 15가 이제 유지되고 있죠. 이제 유지되면서 계속 그 좋아지는 그런 방법을 찾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걸 왜 보여주냐? 자, 이 전까지 계속 수치가 안 좋아졌죠. 18%에서 15%, 13%, 14%, 12%, 그리고 이제 11%까지 떨어졌는데 왜 안 좋아졌을까요? 이 콜레스테롤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감이 나옵니다. 자, 이제 콜레스테롤 보면은 봐요. 어때요? 1월 달에 164, 2월 달에 164, 3월 달에 145, 4월 달에 161. 4월 달에 제일 안 좋아졌잖아요. 아까침에 4월 달에 10일까지 떨어져요. 10일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4월 달부터 많이 먹었던 것. 뭘 많이 먹었을까요? 그러니까 일반식을 주말에는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식단을 하긴 했는데 주 5일 동안 안전식단을 잘 지켰지만은 주말이 되면은 가족들과 함께 이것저것 먹다 보니까 안전식단을 주중에는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제 원칙을 주말에는 버리는 것이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됐지만은 어떻게 돼요? 4월 달에 이제 충격을 받고 5월 달부터는 이제 체계적인 다시 일반식을 전혀 하지 않는 안전 식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이 165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의식량을 줄였는데 왜 165가 떴냐? 이때 이제 5월 달에는 꿀을 많이 먹었어요. 꿀을 많이 먹었던 원인이 또 좀 이따 나옵니다. 자, 꿀을 많이 먹었던 원인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 자, 봅시다. 자, 시스타틴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시스타틴은 나중에 설명드리고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서 안전 식단을 했지만은 콜레스테롤이 낮아지지 않고 꿀을 먹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때 운동량을 보세요. 러닝을 주 4회를 했는데 한 번 뛸 때마다 14에서 15km를 뛰었습니다. 그리고 최고 속도는 10km를 유지를 했죠. 자, 제가 정상인이 아니고 지금 4기, 5기 환자잖아요. 5기 환자에다가 혈액이 부족한 상태, 즉 빈혈 환자잖아요. 만성적으로. 그래서 14에서 15km 뛰었다는 것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약 20에서 30km, 25km를 주 4일을 뛰었다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최고 속도를 10km로 거의 1시간을 뛰었거든요. 1시간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반인 기준으로는 거의 13km, 14km 속도로 달린 거나 똑같다. 그래서 이것은 중강도가 아니라 아주 최고 강도로 이렇게 뛰었죠. 운동량도 많고. 그러니까 운동량도 많고 강도도 아주 최고치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안전식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이 5월 달에는 안전식단을 했는데 165가 떴다. 하지만은 그 다음 달에는 어떻게 돼요? 운동 강도를 줄이면서 또 섭취량, 꿀도 줄였죠.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어떻게 돼요? 또 감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운동을 그렇게 아주 최고 강도로 뽑아내고 난 다음에 뭐가 문제였냐면은, 자, C스타틴을 봅시다. C스타틴이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크레아틴을 보죠. 크레아틴은 일반 검사라고 보시면 되고, C스타틴 크레아틴은 정밀 검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것도 또 다른 의미인데 나중에 제가 또 따로 빼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드릴 거예요. 이 C스타틴에 대해서. 자, 4월 달에 봅시다. 4월 달에 C스타틴이 3.67 양호한 거죠. 3.67. 근데 6월 달에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4.34까지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 C스타틴 사고치 여과율로 본다면 어떻게 돼요? 12.45라는 이 퍼센트가 있었는데 한 달 사이에 30% 깎이는 거죠. 9.67로 깎입니다. 그게 바로 운동이에요, 운동. 운동을 C스타틴이 정밀검사라고 했는데 4.34로 급등한 달에서 제가 운동을 어떻게 돼요? 최고강도로 했다. 러닝을 14에서 15km 뛰고 최고 속도 1시간에 10km를 주파를 하고 등산도 주 위를 다녔는데 고강도로 등산도 갔다. 한 번 가면 보통 한 4시간, 5시간을 쉬지 않고 가는 그런 거리를 가게 된 거죠. 그리고 맨몸 크로스핏도 주 위에를 이것도 이제 중고강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론은 뭐냐면 운동량과 운동 강도가 최고조로 하다 보니까 신장 대사 부하의 증가가 추정되더라. 그래서 이제 저는 안전 식단을 하고 일반식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제 수치가 나빠졌잖아요. 정밀 검사에서. 자 보세요. 5월 달에 3.64였고 정밀 검사는 계속 3점대잖아요. 3점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4.34로 많이 안 좋아졌다. 그래서 C스타틴 사고체 여과율을 보면 12% 남은 상태에서 9%까지 떨어져 버린 거죠. 9%까지. 그래서 이거는 내 신장으로는 버틸 수 있는 운동 강도, 운동량의 한계치까지 도달했다라고 이제 스스로 찾아낸 거죠, 원인을. 왜냐하면 안전식단을 그렇게 확실하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검사 결과가 어떤 오류가 아니라면은 이건 원인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식단이 아니라 안전 운동에서 임계치, 한계치에 다다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이따 한번 더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6월달, 5월달부터 서서히 운동 강도도 줄이고 꿀도 줄이고 또 섭취량도 줄이니까 어떻게 돼요? 콜레스테롤이 165에서 156으로, 그 다음 달은 139로, 이번 달은 130으로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감소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운동량도 제가 스스로 줄였고 운동량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요? 소비되는 칼로리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러면 소비되는 칼로리가 줄어드니까 똑같은 안전 식단을 섭취했을 경우 어떻게 돼요? 체중이 증가하겠죠. 체중이 증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내가 불필요한 지방을 쌓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운동 강도와 운동량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면은, 소비하는 칼로리를 계산할 수 있다면은, 섭취하는 칼로리도 줄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섭취하는 칼로리를 줄였더니 어떻게 돼요? 콜레스테롤이 165를 찍고 난 다음에 156, 139, 130 정도로 점차 낮은 콜레스테롤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검사 결과를 자기가 안전 식단을 하고 안전 운동을 하게 되면은 어떤 원인과 문제 해결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간수치 검사하는 거 AST, ALT, ALP 대부분 정상으로 나왔고 공복 혈당은 뭐 99에서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아주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적당한 선에서 지금 유지되고 있다. 자, 번수치를 봅시다. 번수치를 보기 전에 사구체 여과를 봅시다. 사구체 여과율이 4월 달에는 11%였는데 그 다음 달에는 13%, 그 다음 달에는 15, 15, 15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정밀검사에서 C스타틴을 보세요. C스타틴에서 9.6까지 떨어졌다가 10.64, 11.36으로 정밀검사에서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검사가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수치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일회일비하지 말고 자기가 세운 계획들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은 묵직하게 밀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시스타틴이나 사후체 여과율이 15%에서 안정화되고 있는 상태인데 본 수치를 봅시다. 35, 35, 36, 32, 32 어떻게 돼요? 적당한 선에서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걸 보이죠. 근데 여기서 본 수치가 32에서 다음 달에 35로 뛴다 하더라도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본 수치는 크레아틴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변동되는 폭이 굉장히 요인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날 설사를 했어요. 검사 당일날. 설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을 흡수하지 못하겠죠, 몸이. 몸에서 물을 흡수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저수지에서 물을 보충을 해야 되는데 보충을 하지 못하니까 저수지가 마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혈액도 마르게 됩니다. 마르게 돼. 그러면은 번이 바로 혈중의 요소 질소의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 물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요소 질소량이 적어지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왜? 물이 점점 많으니까 요소 질소가 100인데 물을 1톤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묽게 되겠죠. 혈중 요소 질소가. 근데 요소 질소는 100인데 1톤의 물을 붓는 게 아니라 0.5톤의 물을 붓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번 수치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번 수치는 정확한 수치보다도 대략적으로 막 6개월, 1년간의 추세를 보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한 달 뛰었다 해가지고 번 수치에 대해서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 수치를 보시면은 2024년도에서 1년 전에는 48이었지만은 점차적으로 32까지 떨어진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크리아티닌도 보시면은 4.89, 그리고 최고 안 좋았을 때는 5.2인데 4.63, 4.1, 4.2, 4.2로 서서히 안정화되고 있는 상태라고 추정을 한다. 그리고 갈망하는 것이죠. 이제 크리아틴이 3점대로 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한 달 한 달 다시 투병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래서 사후치 요과율은 보시다시피 11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15로 안정화된 상태고, 오늘 주목할 것은 시스타틴 C입니다. 시스타틴 크리아티닌을 정밀 검사하는 게 바로 시스타틴 C라고 보시면 되는데, 1년 전에 보면 3점대를 유지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4.34를 찍고, 시스타틴의 사후치 요과를 보니까 12%대에서 9%까지 이제 깎인 상태죠. 자, 이제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요산이라든가 칼슘 보세요. 칼슘은 다 정상으로 나오죠. 근데 좀 이따 이제 칼슘에 대해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인도 최근에는 정상 수치로 나왔고, 나트륨도 마찬가지고, 칼륨이 지금 5.8로 나왔잖아요. 근데 이런 건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 안전 식단에서 칼륨 양을 제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조절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검사하는 주기에서 칼륨을 섭취하는 걸 또 줄였어요. 근데 칼륨을 섭취하는 걸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5.8이 나왔다라는 것은 그냥 일시적으로 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칼륨은 제가 4월 달부터 5.1, 4.9, 5.0, 4.7 꾸준히 제가 칼륨량을 먹고 있는 수치를 정확히 기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튄다는 것은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 달 또는 다다음 달도 5.8 또는 6.0이 나오면은 제 식단에 또는 제 신장 기능에서 칼륨을 배출하는 어떤 기능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온화 칼슘도 다 정상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좀 이따 설명드릴 게 이런 칼슘 수치가 있거든요. 조금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중성 지방이 152. 이때 이제 꿀을 많이 섭취를 했거든요. 꿀을 거의 천연꿀을 한 달에 한 통 정도를 먹었어요. 한 통 정도를. 왜냐하면 운동 강도가 너무 세다 보니까 다른 밥이라든가 이런 거를 추가할 여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월 달에는 꿀을 갖다가 많이 먹었더니 중성 수치가 이렇게 급격히 올라가지고 그 다음 달에는 꿀을 끊었더니 어떻게 돼요? 중성 지방이 잡혀 나갔다. 대략 이런 거죠. 크게 이제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해 드릴 건 뭐냐면은 C스타틴, C에 대해 설명해 드릴 건데, 자, 저는 2022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안전식단을 시작을 했죠. 자, 이 식단은 제 신장이 추석 직전이었기 때문에 이 신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를 제가 시켰죠. 그래야만 투석을 안 하니까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뭐였냐면은, 자, 투석을 안 하는 상태가 왔는데, 이 제 안전 식단에서는 칼슘 함량이 하루 권장량의 약 40%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침 수치에서는 칼슘이 정상으로 떴는데, 그거는 거짓말일 경우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왜 거짓말인지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25년도 이번 달 8월 달 검사 결과였고, 자, 2022년 9월 달부터 안전식단을 시작을 했지만 그 안전식단은 뭐예요? 칼슘 함량이 반도 안 됐다. 그래서 그 결과 시작 후에 1년간 혈중 칼슘 수치가 낮게 유지가 됐다. 근데 어느 시점부터 혈중 칼슘이
아까 보신 것처럼 정상 수치가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이 PTH 검사라는 게 있어요. 이 PTH 검사라는 것은 부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보는 검사인데 이게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보세요. 1년간의 결과가 떠 있죠. PTH 검사, 부감상선 호르몬 검사인데 65가 정상인데 지금 이거는 거의 4배가 뛰었죠. 4배가. 그 전에는 3배가 뛰고 3배, 4배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은 이 PTH가 높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혈중 칼슘이 부족하면은 혈중 칼슘을 유지하기 위해서 뼈에서 칼슘을 빼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뼈에서 빼낼 수도 있고 또는 근육에서 빼낼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장 기능이 투석 지점까지 떨어지니까 제가 투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안전식단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전식단을 타이트하게 만들다 보니까 칼슘을 넣을 공간이 없는 거죠. 칼슘을 넣으려면 멸치도 먹고 고기도 먹어야 되는데 멸치나 고기를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나트륨도 들어가고 또 단백질도 들어가고 또 인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초과되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최근에 재각성을 하면서 다시 저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수치를 검사를 해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는 칼슘도 잡아야 되겠다. 칼슘 수치를 정상적으로 잡아보고 이 PTH 수치도 한번은 조절해 봐야겠다라고 지금 이번 달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이제 시작이니까 결과는 아직 안 나온 상태예요. 근데 이러한 문제를 발견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가 어떤 식으로 형성됐는지 이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약 3년간 투병을 하고 투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칼슘이 계속 부족한 상태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칼슘이 제 몸에는 계속 부족하니까 어떻게 돼요? 혈중 수치가 혈중 칼슘을 유지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뼈에서 칼슘을 동원을 하고 그래서 골 손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3년 동안 운동도 이렇게 많이 하고 하는데 칼슘량이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제가 섭취하는 게. 근데 칼슘 수치가 정상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이 부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상승이 되면서 PTH가 상승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뼈라든가 근육에서 또 골밀도에서 손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몸무게가 60kg를 기준으로 잡고 있어요. 식단 구성을 봅시다. 식단 1과 식단 2가 있어요. 식단 1은 뭐냐면 아침을 공복으로 하고 점심을 백미밥 300, 잡곡밥 150, 양배추 100, 당근 75, 브로콜리 60, 올리브유 15, 발사믹 식초 20, 오이 50g, 무염 발효콩 10, 호두 8을 먹고 저녁이 되면 백미밥 450에 양배추 100, 당근 75, 올리브유 15, 발사믹 식초 20g, 오이 50g, 무염 발효콩 10g, 땅콩 8g, 블루베리 50g, 풋고추 50g, 김 1장, 소량의 염분을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식단 2를 보시게 되면은 아침도 공복이고 점심도 공복이에요. 식단 1과 식단 2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저녁에는
백미밥 450과 잡곡밥 150. 그러니까 총 600g을 밥을 먹고 있죠. 그리고 양배추는 100, 당근은 100, 올리브유는 20g, 발사믹 식초 20g, 무염 바르콩 10, 땅콩 8, 호두 8, 블루베리 50, 김 한 장, 풋고추 50, 소량의 염분을 먹고 있는데, 식단 2에서는 좀 많이 빠졌죠. 뭐가? 왜 식단 1과 식단 2가 있냐면은, 자 봅시다. 자, 시스탄 C 수치가 최근 3개월 동안에 3.64에서 4.34로 급속도로 나빠졌죠. 자, 그 다음 달에는 4.06으로 좋아지고 3.88로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자, 4.34로 좋아지니까 뭐가 문제인지 찾았죠. 식단에서는 문제가 안 된단 말입니다. 식단에 문제가 안 되는데 운동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4.34로 정밀검사에서 문제가 된 날은 다른 러닝을 14에서 15km 뛰었고 최고 속도로 10km를 뛰어버리고 주 4회를 유지를 했다. 자, 등산도 주 2회를 하고 고강도로 등산도 했다. 맨몸 크로스핏도 주 2회를 실시를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운동량 강도가 너무 과다했다. 그래서 신장 대사 부하의 증가가 추정이 되더라. 그래서 신장 기능을 제가 깎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때는 막 미친 듯이 운동하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말기 환자지만은 남들처럼 아니 남들처럼이란다. 일반인처럼 운동 퍼포먼스를 뽑아보고 싶더라고요. 할 수 있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할 수 있는 걸. 근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제 신장의 한계치를 경험을 했다. 제 신장의 임계치까지 도달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정밀 검사에서 3.64에서 4.34로 최악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점의 원인을 찾아냈으니까 해결책이 어떻게 돼요? 다음 달에 러닝을 14km 뛰던 게 15km 뛰던 게 11에서 12km 줄이고 최고 속도도 9km로 줄이고 고강도 등산을 어떻게 돼요? 중강도로 바뀌었어요. 중강도로 줄이고 맨몸 크로스핏은 그대로 유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달에는 4.06으로 정밀검사가 수치가 호전되는 거 보이죠. 호전되는 걸 보이니까 그 다음 달에 또 운동량을 줄인 겁니다. 러닝을 그 전달에는 12km 뛰었던 거를 이번에는 10km로 줄이고 최고 속도 9에서 최고 속도 8로 줄이고 그리고 중강도 등산은 주 2회에서 주 1회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맨몸 크로스핏은 주 2회로 유지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서서히 신장의 한계치까지 막 이렇게 닥달했던 제 운동 강도하고 운동량을 서서히 줄여주니까 신장이 정밀 검사에서 보니까 점차 수치가 좋아진다는 걸 본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신장 기능이 서서히 회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지스타틴, 크레아틴은 점진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운동 강도를 줄이고 운동량도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식단 1과 식단 2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운동 강도가 셌을 때는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먹어도 체중이 60kg로 유지가 됐는데 운동 강도하고 운동량을 줄였으니까 어떻게 돼요? 체중이 점차 60kg가 유지가 되지 못하고
61kg, 62kg, 63kg까지 체중이 증가가 된다. 그러면 체중이 증가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고혈압이 또 발생을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신장 기능은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신장 기능이 정상인 상태에서 1kg가 찌든 5kg가 찌든 10kg가 찌든 혈압이 움직입니까? 움직이지 않죠. 왜냐하면 신장 기능, 예를 들어서 막 100kg가 되고 120kg가 된다면은 고혈압을 유발할 수가 있지만은 60kg에서 65kg가 되고 70kg가 된다 한들 정상적인 신장에서는 혈압을 항상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신장이 혈압을 유지를 시켜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혈압이 되지 않지만은 신장 기능이 지금 투석 직전에 있는 4기, 5기에서는 체중이 1kg가 늘고 2kg가 늘고 3kg가 늘면 어떻게 돼요? 혈압이 오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혈압이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고혈압이 또다시 안전 식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장 기능을 망가뜨리는 요인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또 다시 설명드릴, 오늘은 지금 안전 식단 설명해드리고 안전 운동까지 설명해드렸잖아요. 자, 이제 이렇게 체중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돼요? 안전 혈압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장하는 안전 4대 원칙에서 세 가지가 이렇게 추론을 하면서 모두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운동량도 줄이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식단도 내가 줄여야 된다. 그래서 어떤 날은 정신없이 제가 제 일도 하고 또 제 유튜브 작업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점심이 어떻게 간지도 모르게 가버리죠. 그럴 경우에는 공복을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체중을 줄여야 하니까. 그래서 식단 1과 식단 2를 구성을 해서 제가 체중을 조금씩 다시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줄이게 되면은 자신의 열량이 몇 칼로리인지, 단백질이 몇 섭취하고 있는지, 칼륨은 얼마 섭취하고 있는지, 이는 얼마 섭취하고 있는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칼슘은 얼마나 부족한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되는 공부입니다. 자, 모르시는 것들은 어떻게 돼요? 공부를 하시다가 전체를 다 알려달라고 하면은 저도 답변 드리기가 어렵죠. 왜냐하면은 모든 원리를 또 이렇게 논문에 입각해서 이론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은 과외를 해드리는 거나 똑같은데 공부를 하면서 중간중간 막히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 할 수는 있는데 모든 거를 0에서부터 100까지 설명해 달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제가 운영하는 카페 오셔가지고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답변해 드리고 그런 거는 제가 잘 하고 지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봅시다. 자, 오늘은 시스타틴도 설명해 드렸고 또 이제 뭘 설명했어요? 칼슘이 부족한 걸 설명했죠. 칼슘. PTH 수치가 올라가면서 뼈에서 칼슘을 동원해서 수치상으로는 정상적으로 칼슘을 유지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정상적이지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칼슘과 부갑상소 호르몬의 대체를 하기 위해서 이번 달부터 저는 탄산칼슘을 처방을 받았습니다. 탄산칼슘은 칼슘을 약 200mg을 보충을 해주는 약제예요. 그리고 봉키 연질 캡슐을 처방을 받았죠. 이건 뭐냐면은 칼슘의 흡수율을 증가를 시키고 PTH 수치를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의 목표는 칼슘 수치를 정상화시켜 보고 이 정상화시키게 되면 PTH 수치가 3배, 4배로 올랐던 거를 조금이나마 안정화시키려는
노력을 이번 달부터는 해 보려고 한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칼슘이 적게 섭취하다 보니까 뼈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또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사구체 여고의료 10일까지 박살이 났잖아요. 거기에 원인 중 하나가 뭐냐면은 왼쪽 엄지 발가락이 뼈가 골절된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약 한 6개월 정도는 기부스를 하고 있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런닝을 못하는 상태였죠. 등산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무너져 가면서 이제 신장 기능도 이제 망가지고 어떤 이제 제 투병에서 어떤 큰 고난이 왔던 시점이었는데, 왜 뼈가 부러졌는지 보니까 이렇게 골 손실에 내가 칼슘을 섭취를 못함으로 인해서 골 손실에도 어떤 원인이 있을 거라고 지금에 와서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약제를 복용함으로써 CKD, 만성 신장 질환에서 이런 골 질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에 부합을 한다. 이런 것들을 그냥 추정하는 거죠, 제 스스로.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저는 이러한 쪽으로 치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부탁을 드려서 처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처방받고 꾸준히 또 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러한 것들을 수치를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지금 히스타틴은 또 설명을 해드렸고, 그래서 이번 달 계획은 뭐냐? 또 그 운동 강도하고 운동량을 또 줄일 겁니다. 왜냐면은 제가 요즘 또 이제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도 많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운동하고 사우나를 병행하면 4시간 정도 소요가 됐는데, 이제는 운동하고 사우나를 해서 약 한 2시간 정도로 지금 시간을 좀 줄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달에는 러닝도 8.5km로 또 줄일 거고, 또 최고 속도는 8km로 유지를 하고 할 것이다. 그리고 운동량이 줄어든 만큼 열량 섭취도 조절 중이고, 여기서는 1500칼로리를 유지한다고 봤는데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500칼로리를 유지를 했는데 체중이 60 아래로 내려갔다. 그러면은 1600, 1700칼로리를 보충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 강도를 줄이냐 늘릴 것이냐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제가 오늘 어떤 내용을 브리핑 해드렸는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